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 남상우 강사입니다. 인포그래픽, 인포메이션 플러스 그래픽의 합성 단어죠. 쉽게 말하면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죠. 인포그래픽 온라인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공부하시면 부족하실 수 있으니 꼭 학원에 방문하셔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남상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포그래픽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그래픽과 이제 합성어로 된 단어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써져 있는데, 자, 통계화된 수치나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재미의 요소를 더해 주목성 있게 표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나 차트 등을 활용해서 수치나 어떤 양적인 데이터들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파워포인트로 이제 PPT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썼었는데요. 일반인들이 보통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그래프를 작업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더 퀄리티 있는 그러한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포그래픽은 뉴스나 방송에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대통령 대선에서도 지역별로 뭐 후보하는 지지자들의 혹은 투표수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면은 다량의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누구나 보기 쉽게 만드는 것들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단순하고 더 멋지고 효과적으로 정확하고 제3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인포그래픽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포그래픽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잘 다루시는 분이면 굉장히 수월하게 배우실 수 있고요. 광고 편집 디자인이나 웹 디자인,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PT 디자이너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2D 기초 프로그램인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 움직임을 주고 싶다 하면은 모션 인포그래픽에 해당하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인포그래픽을 배우셨을 때 활용 분야나 취업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사이에서 또 제안서나 기획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개인 포트폴리오, 시각 디자인 전반에 활용이 가능하고 수강 후에 광고 편집 디자인이나 웹 디자이너,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PT 디자이너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에게 배우신 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PT 요원으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 단체 앞에서 PPT 발표를 하는 요원이었습니다. PPT 발표를 만들기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점이 있어서 이제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배우러 학원에 수강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후에 강의를 잘 듣고 지금은 구청에서 PT원으로 아주 잘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또는 디자이너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인포그래픽의 기본 개념과 초기의 형태부터 현재까지의 디자인 범위를 학습하시면서 필요한 시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정보 분석법, 아이디어 도출법, 표현, 창의력 이런 것들을 익히셔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활용하셔서 포스터, 광고 포트폴리오 등의 결과물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취준생이 아니신 분들은 이 수업을 배우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는 10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포그래픽의 개요, 인포그래픽이랑 그리고 기원, 범위 등등 시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주제를 정하고 컨셉을 정해서 그 컨셉으로 우리가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9번과 10번 강의에서는 제가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서 모션 인포그래픽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레이아웃 구성과 아이콘 작업 그리고 타입, 폰트를 선택하고 가독성, 가시성, 그리고 자간과 행간 등을 꼭 지키셔야 하고요. 차트나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누구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래픽 작업을 할 겁니다. 이미지 작업도 있고요. 그리고 위트를 이용한 언어 유희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 지금부터 10강까지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포그래픽에서 우리가 아이콘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 강의에 있는 디테일 일러스트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은 인포그래픽을 좀 더 수월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콘들은 스마트폰에도 있고 그 다음에 TV 방송에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인쇄물에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콘들은 쉽게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픽토그램과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기 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점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미지들은 인포그래픽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도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들쭉날쭉한 그래프가 보이기도 합니다. 색상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색상 배색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색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준비하셔서 색상 배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도 인포그래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축구 선수가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익살스럽죠. 그래서 이러한 익살스러운 표정을 가진 사진을 가운데 배치한다면 멀리서 보더라도 굉장히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포그래픽을 배우실 때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 인포그래픽을 하실 때 써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으로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포그래픽은 생각을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포그래픽을 배우기 위해서는 차트나 이미지, 그리고 컬러, 타입, 그리고 레이아웃 등 하나씩 전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인포그래픽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획 구성력인데요. 기획력에 따라서 그 내용이 수정이 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전달되고 이러한 것들을 빠지지 않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디자인에도 종류가 있고요. 이미지도 시각화가 있고 단순화가 있고 그리고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크기나 반복, 그리고 균형, 대치, 그리고 그리드, 여백, 황금 비율 등이 있고요. 컬러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색조, 채도, 명도, 그리고 의미, 그리고 배색, 그리고 시선을 집중하고 압도할 수 있는 임팩트도 해당이 됩니다. 폰트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틀체에 고딕체를 쓸지, 내용에 명조체를 쓸지, 또는 펜시체를 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비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교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인포그래픽에는 수치값을 보통 많이 적는데 몇 퍼센트 이렇게 적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A가 B보다 비중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때는 서로 간의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콘이 되고 색상이 되고 레이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시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죠. 소통은 서로 간에 중요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수많은 정보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많은 정보들을 텍스트화하고 그 텍스트를 이미지화하고 이미지를 잘 분석해서 텍스트와 함께 분석을 해서 그래프화 시키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글자와 이미지 중 어떤 것을 더 먼저 기억을 해낼까요? 자, 정답은 이미지입니다.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눈에 더 빨리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미지는 그냥 보면 되는데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텍스트 기억력이 10%, 이미지 기억력이 65%고요. 텍스트와 이미지가 동시에 있게 되면 무려 85에서 90%의 기억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에서는 이미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인포그래픽 주제와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인포그래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모든 디자인이 그렇지만 인포그래픽 역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시각화한 노력이기 때문에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기 위해서 컨셉을 함께 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